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동사 중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좀 보고 갈게요. 원래 준동사는 뭐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애초에 준동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준동사는 to 부정사밖에 없었다. 그쵸? to 부정사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to 부정사. 동사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전치사 역할을 하는 to를 잡아다가 동사와 동사가 만날 때 완충장치의 역할로 쓰기로 했었죠. 근데 얘가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장 속으로 들어가니까 얘도 여전히 하나의 단어 개별 단어가 동사 아니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동사 아니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하더라. 그쵸? 근데 얘는 동사는 아니니까. 그죠? 원래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던 걸 잡아다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자리에 갖다 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to 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더라. 그쵸? 이게 to 동사 앞자리에 전치사 to를 갖다 붙인 게 원어민들 입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보니까 좋지 않더라. 어떤 면에서 발음하기가 나쁘더라. 그래서 언젠가부터 동사 뒤에다 ing를 붙여서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로 부른다. 근데 이 ing 형태가 문장 내에서 여전히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명사의 역할을 할 땐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라고 부르더라. 동명사예요.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땐 얘를 분사라고 부르더라. 분사. 부사의 역할을 할 땐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그죠? 요건 저번에도 한번 했었었죠. 이게 기본 개념인데 결국 생각해 보면요.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동사 아니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쵸? 동사 아니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준동사도 결국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준동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배우게 되거든요. 절이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그 문장도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기 위해선 걔도 여전히 단어처럼 동사 아니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긴 절덩어리가 동사일 리는 없으니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겠죠. 그죠? 개념은 같은 거예요. 하나의 단어나 준동사나 혹은 다음에 배우게 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 동명사에 대해서 했었죠. 간단하게. 결국 동사 앞에다 to 붙여놨던 걸 발음하기 나빠서 뒤에다 ing로 불려쓰기 시작했더라. 얘를 동명사라고 하고요. 여전히 문장 내에서 명사적이었으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투부정사는 안 해요. 왜 안 해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앞에 외초에 전치사든 to 있는데 to 뒤에다가 투부정사 갖다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 동명사는 어떻게 해요?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죠? to 동명사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걸 동명사의 고유 용법이라고 불러요. 누구는 못한다는 얘기겠어요? 투부정사는 못한다는 얘기죠. 얘들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ing가 명사의 역할을 할 땐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ing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땐 분사라고 하는데 이 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우선 용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말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름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고 쳐서 마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는 뭐처럼 느껴져요? 시제의 차이처럼 느껴지죠? 현재 분사는 현재고, 과거 분사는 과거형이다. 과거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는 시제의 차이가 아니라 태의 차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재 분사는 능동 형용사예요. 과거 분사는 수동 형용사예요. 그럼 왜 이걸 현재 분사라고 하고 왜 과거 분사라고 했을까요? 헷갈리게.
현재 분사란 말은 동사의 현재형에서 분화된, 그죠? 분사니까 분화된 말이라는 뜻이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형에서 분화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동사의 현재형을 잡아다가 동사의 현재형을 갖다 형용사로 쓰는데 이때 동사의 현재형을 갖다 형용사로 쓰면 이때는 능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죠? 동사의 과거 형태를 갖다 형용사로 쓰면 이때는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능동이란 개념 뭐라고 그랬죠? 능동은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수동은요 당하는 관계예요. 시키고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키고 당하는 관계로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땐 주고받는 관계를 한번 해보기로 했죠. 능동은 주는 거고요. 수동은 받는 관계. 주고받고의 관계로 보자. 자, 그러면 영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영어 습득을 가장 크게 방해하고 있는 건 우리 한국어예요. 우리가 모국어로서 영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은 자연스럽게 습득을 못해요. 자연스러운 습득을 방해하는 건 한국어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 한국어 문장이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쫓는다. 이런 문장이 있죠. 영어에 chas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chase. 기본적으로 무엇을 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쫓는다. 이걸 영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A cop, 그죠? 어떤 경찰이 chases 동사죠. A thief 명사죠. 그쵸? 얘가 목적어예요. 삼형식 문장이네요. 그쵸? 그럼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떤 경찰이 어떤 도둑을 쫓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쵸? 쫓는다 아니야? 네, 맞습니다. 쫓는다요. 쫓는다입니다. 자, 보면요. 이 문장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수준의 쉬운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동사와 명사와 형용사, 부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걔네가 왜 명사인지, 왜 부사인지, 그리고 명사라면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항상 강조하지만 자기 수준의 어려운 문장을 만났을 때 그 문장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죠? 한정사죠. 한정사는 명사 앞에 붙여놓은 표시다. 이 명사, 문장 맨 앞에 나왔죠?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문장 대가리에 나왔으니까 주어 역할이죠. 그죠? 다음, chases 동사네요. 동사 s 왜 붙였을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땐 동사의 원형에 s를 붙이죠. 영어에서 s를 붙일 수 있는 원형의 형태의 s를 붙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사의 현재형.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또 하나는 가산 명사 중에 복수 형태일 때. 그쵸? 얘는 동사예요. 다음, a thief. 또 한정사 나왔죠? 한정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정사는 자기가 어려운 문장을 분석할 때요. 명사에다 딱 표시해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워져요. 이게 명사죠. 그죠? 왜? 한정사이잖아요. 한정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한정사엔 관사, 소유격, 지시형 용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시형 용사가 있고 의문형 용사가 있죠. 의문형 용사. 그리고 부정형 용사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관사에는 부정관사 on이 있고요. 그리고 정관사 do가 있죠. 소유격에는 his, her, my, their 이런 애들이죠. 지시형 용사 this와 that이 있고요. 얘들의 복수형인 these와 those가 있는 거예요. 의문형 용사에는 what과 which가 있죠. what과 which가 있고요. 부정형 용사 no, every, some, any, each, either, another, most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동사로 놓고 보니 얘는 당연히 명사, 주어일 테고요. 그리고 동사 뒷자리에 나온 명사 뭐예요? 목적어죠. 둘 사이에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네요. 그죠? 그 다음 얘는 삼형식 문장이다. 그죠? A cop chases a thief. 어떤 경찰이 한 도둑을 쫓고 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쵸? 경찰이 도둑을 쫓는다. 이런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 맨날 이 문장만, 이런 형태의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쫓는 경찰은 우리 형이다. 어떤 경찰이 도둑을 쫓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내 형제예요.
이럴 수 있죠. my brother.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어. 옆에는 제 아들입니다. 자, 쫓는 경찰은 우리 형이다. 자, 한국에서도 일단 볼게요. 쫓는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기본형 쫓다. 쫓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쫓다에서 얘를 뭘로 쓴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니은 는으로 바꿔가지고요. 얘를 형용사의 자리에 갖다 쓴 거죠. 쫓는 경찰은 지금 이 문장을 보면요. 쫓는이 경찰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우리말에서도 동사의 기본형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뭘로 쓰고 있는 거야? 형용사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쫓는 경찰은 쫓는은 능동 형용사일까요? 수동 형용사일까요? 경찰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능동 형용사죠. 이게 능동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래 문장 볼게요. 도둑도 가만히 봤더니 쫓기는 도둑은 내 친구인 거예요. 이번엔 도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쫓기고 있죠? 쫓기는 my friend. 그쵸? 쫓기는은 여전히 어디서 온 거예요? 쫓다에서 우리말도 분화가 되고 있는 거죠. 쫓다라는 기본형에서 쫓는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쫓기는이 나온 거예요. 쫓기는 그쵸? 쫓는은 능동 형용사죠. 능동 얘가 형용사인 거예요. 쫓기는요. 내가 쫓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 형용사인 거예요. 지금 보면 쫓는 경찰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쫓는이 이 경찰을 수식해주고 있죠. 한국어에서요. 쫓기는 도둑은 여전히 쫓기는이 도둑을 은는이가 붙어있는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얘는 형용사인 거예요. 이렇게 함께 뭉치면 명사가 되죠. 쫓기는 도둑은. 그쵸? 이런 표현을 영어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영어에서 이걸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영어에서도요. 아까 쫓다가 chase였었죠? chase가 두 가지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chasing이 되면 그죠? 동사의 현재형에다 ing를 붙인 얘를 뭐라고 부른다? 현재형에서 분화되었는 말이다.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과거형으로 chased 그쵸? chased 이렇게 변화하겠죠? chased 얘가 과거 형태를 빌려온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 어떻게 돼요? 현재 분사가 능동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장 봐요. 쫓는 경찰. 쫓아가는 거잖아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hasing cop이 되는 거예요. chasing cop. chasing cop. 한정사네요. 그렇죠? is my brother. 그렇죠? 얘가 주어고요. 비동사 이런 시간에 이형식일 것이다. my 한정사죠. 명백한 명사. 명사 왔어. 무슨 역할 하겠어요? 비동사 뒷자리 명사 나왔으니 얘는 보어죠. 주어는 보어이다. chasing cop. 쫓아가는 경찰은 chasing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ing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얘가 현재 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당연히 미국 애들도 이런 표현 하겠죠. 영국 애들도 이런 표현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죠. 다음이요. 쫓기는 도둑은 내 친구다. 그쵸? 이때 chasing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과거 분사가 영어에서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어 변화가 한 10배쯤 힘든 거예요. 쫓다에서 쫓는으로 바뀌잖아요. 쫓기는으로 바뀌잖아요. 이거 외국인들한테 한번 설명 한번 해본다고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머리 어려워요. 뽀개집니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어.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동사의 현장에다 ing 붙이면 걔가 능동형이라니까. 능동 형용사라니까. 또 과거형으로 쓰면 그게 형용사의 자리에 갖다 쓰면 그게 과거 분사야. 그쵸? 명백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우리말이 훨씬 더 어려워요. chased thief 여기까지죠. 그쵸? 이건 한정사와 이 명사 사이에는 형용사의 자리겠죠. 형용사나 그쵸? 혹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올 거 아니에요. 얘는 형용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죠. chased가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 형용사인 거예요. 그죠? 형용사의 자리에 있네. chased thief. 쫓기는 도둑은 is 비동사네요.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일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명백한 명사임을 표시해주고 있는 my가 있잖아요. 왜?
한정사,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 그리고 의문형용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백히 명사죠. 비동사 뒷자리 명사 나와서 몇 형식 문장? 2형식 문장이죠. 그렇죠? A chase thief is my frie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우리말과 비교해 보니 필요하겠죠. 이런 표현들이.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관련된 몇 가지 예문을 보고 오늘은 간단히 끝낼게요. 자, 봅니다. Do you know? 너 아니? 그죠? Do you know? Do you know that? that 거리죠, 원래는. 얘는 뭐예요? 한정사죠.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얘는 뭐겠어요? 형용사의 자리죠. 그죠? 한정사와 명사의 사이. 한정사는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예요.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의문형용사, 부정형용사.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어나, 언이나, 더죠. 그죠? 관사, 소유격, his나, her나, there나 이런 애들이죠. my나. 그죠? 그리고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this, that, these, those. 그죠? 그리고 의문형용사 what이나 which나. 그쵸? 다음 부정형용사 no, every, some, any, each, either, neither, another, most. 한정사는 영어를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정사를 구별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영어의 구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한정사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한정사를 영어 공부는요. 영어를 공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한정사를 알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져요. 그럼 한정사는 어떤 문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개의 단독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한정사가 있다면 맨 앞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한정사는 2개 이상 쓰지 못한다. 자, 한정사 명사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어. 얘는 누굴까요? 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겠죠. 그렇죠? 한정사 명사 사이에 누구의 자리다? 형용사의 자리다. 혹은 또 형용사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올 수 있겠죠. 그쵸? 나중에 토익 공부나 대학 가서 토익 토플 공부하실 때는 명사의 자리냐, 형용사의 자리냐, 부사의 자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알고 가면 쉬워요. 명백한 한정사 나왔으니 명사네. 그쵸? 이 명사,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ing가 있어. 누구의 자리야? 형용사의 자리네요. crying girl. 그쵸? 너 알아? 그 울고 있는 소녀를. 그쵸? Do you know? 너는 아냐. 의문문이죠. 그리고 얘가 주어고요. 얘는 동사고요. That crying girl. 얘가 목적어네요. 삼형식 의문문이 되고요. 아래 문장 볼게요. This is the picture. 주어죠. This. 얘는 이때는 한정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지시 대명사가 되죠. 왜?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This, that, these, those가 한정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뒤에 명사를 달고 있을 때만 한정사인 거예요. 한정사는 형용사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 달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뒤에 명사가 없네. 왜? is라는 비동사가 왔잖아요. 비동사가 왔다는 얘기는 뒷문장이 1형식 아니면 2형식일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명백한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네. 그럼 몇 형식 문장? 2형식 문장. 얘는 뭐라는 얘기죠? 얘가 이게 그 그림이다. 그쵸? Painted by Picasso. 근데 얘가 PP인데 요거는 사실 분사로 볼 거냐 조금 무리는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여기서는 사실 관계대명사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which is가 반복된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는 함께 생략이 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그 뒤에 관계대명사 얘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런 예문도 꼭 어디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문들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설명하는 예문들이 꼭 껴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보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예문은 아니고 관계대명사의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함께 생략한 형태예요. which is가 생략되고 나니까 그 뒤에 뭐만 남은 거예요? 비동사 뒷자리 pp만 남은 거죠. 그렇죠? 피카소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다. 이런 거죠. 얘는 여전히 픽처를 후치 수식하고 있는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죠. 그쵸? 그 형용사절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가 단독으로 보호 역할은 못하고요. 얘들은 수식 역할만 해요.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절이 수식을 하려고 보니까
영어에서는 단독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전치 수식하지만 구나 절이 되면 명사 뒤로 가야 되죠. 당연히 뒤로 가겠죠. 근데 그 앞에 which is가 반복된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는 함께 생략이 가능하니까 생략해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painted by 피카소만 남아서 얘를 PP로 보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관계 대명사에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he 주어죠. was 비동사예요. 비동사 뒷자리 뭐가 나온 거야?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이다. 그쵸? he는 주어죠. 왜? 주격이니까 shocked 충격 받았대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쵸? 자, 능동과 수동은 어떻게 보면 돼요? 시키고 당하는 관계로 보고요. 그리고 그걸로 느낌이 안 올 때는 주고받는 관계로. 그쵸? shocked 충격을 받은 거죠. 그쵸? shocked pp죠. 얘가 과거 분사죠. 이것도 she 그녀는 말했어요. 그쵸? smiling at me. 이거는 사실 she talked. 저는 이건 현재 분사로 보진 않고요. 이건 저는 분사 구문으로 봐요. 저는 분사 구문으로. 저는 이거 분사 구문으로 봅니다. 이걸 분사 구문으로 보든 아니면 뭐 현재 분사로 보든 그건 뭐 문법적으로는 뭐 큰 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분사 구문을 할 텐데 이 문장은 저는 분사 구문으로 봐요. 이 문장은 이건 안 할게요. 소피아는 주어죠. is 동사죠.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ing가 나왔죠. bing 뭐야? bing 형태죠. 이게 진행형이죠. 진행형이에요. English 목적어죠. 그쵸? 소피아는 영어를 가르치는 중이다. 이 문장 잠깐 볼까요? She talked smiling at. 저는 어떤 공부를 할 때요. 처음엔 자기 논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가 배우는 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자기 논리가 생겨야지만 그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질문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떻게 보느냐면 이런 문장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talked 말했어요. 주어 동사죠. 그쵸? smiling. ing잖아요. 그쵸? and me. smiling at me. that은 전치사고요. 그리고 전명구로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smiling at이 타동사 부로 쓰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smiling at me. 나에게 웃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she talked smiling at me.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얘가 ing예요. 이 ing가 우리가 지금 현재 분사를 보고 있는 구문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분사라면 형용사잖아요. 이 형용사 문장 내에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형용사란 문장 내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해야 되죠.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명사를 수식할 명사가 있나요? 뒤에? 앞에? 수식할 명사가 없죠. 얘는 못하죠. 보호 역할을 하려고 보니까 이형식 문장이 아니에요. 이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보호 역할을 못하죠. 그쵸? 그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분사 구문으로 이럴 때 ing가 동사 아니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문장 내에서 부사로 쓰여야 되는데 동사라면 bing 형태로 쓰였겠죠? bing 형태인가 하고 보니까 아니야. 탈락이죠. 다음이요. 명사라면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얘가 주먹보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못하네. 전치사의 목적 하나? 못하네. 탈락이죠. 다음이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smiling at me는 여기서 하나의 덩어리죠. 얘가. 이 전체가. smiling at me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명사를 수식하려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네. 탈락이죠. 얘도 탈락. 거의 다 보어인가? 썼다. 보어를 보니까 보어도 아니에요. 왜? 동사가 토크인데 토크는 일형식 자동사로 쓰이거든요. 보어도 탈락이죠. 그러면 문장 내에서 동사, 명사, 형용사를 못할 때 걔는 뭐겠어요? 부사. 그죠? ing가 부사 역할을 할 때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도 아니면 부대 상황 정도를 나타내요. She talked.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smiling at me. 나에게 날 보며 웃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아니 혹은 부대 상황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녀는
웃으면서 나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정도 해석하면서요. She talked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들은 분사구문을 보고요. 제가 이 뭐야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관한 이 예문들을 제가 이쪽에서 제가 카피 떠왔거든요. 여기서 카피 떠왔는데 뭐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를 논하고 싶진 않고요. 다음은 It is not boring. It is not boring이죠. 한번 볼게요. It 비인칭죠. 주어네요. 주격안에 목적격으로 쓰이는데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동사 주어겠죠. 얘는 비동사네요. 비동사는 몇 형식은 몇 형식이다. 1형식은 2형식이다. 그쵸? It's not boring. ing가 나왔네요. 그쵸? ing.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문장 내에서 당연히 BING. boring. boring은 괴롭히는 거죠. 그쵸?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지루함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루함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지루하지 않아. 이런 의미죠. It's not boring. 그쵸? 자, not도 한번 볼까요? not은요. 이름이 뭐예요? 부정 부사죠. 부정 부사예요. no는요. 부정 형용사죠. 부정 형용사. 부정 부사는 부사니까 누구랑 놀겠어요? 주로 동사랑 놀죠. 그쵸? 부정 형용사는 누구랑 놀겠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명사로 노는 거예요. 명사를 부정할 때 no를 쓰는 거고요. 동사를 부정할 때 뭐를 써요? 부정 부사를 쓰죠.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쵸? The sleeping cat. the 한정사네요. 그쵸? cat까지네요. 그쵸? 한정사 명사 사이 누구의 자리요? 형용사의 자리. 형용사의 자리에 들어간 ing 뭐다? 현재 분사죠. 그쵸? sleeping 자고 있는 고양이는 is 동사죠. 비동사네. 비동사 뒤는 비동사 몇 형식은 몇 형식? 1형식 아니면 2형식일 것이다. 근데 뒤에 보니까 drover이라는 형용사가 있네요. 몇 형식? 2형식 문장이겠죠. 그쵸? sleeping이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Don't wake. Don't wake. 명령문이네요. 부정명령문이죠. Don't wake. 영어에서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 뭐다?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죠? 가끔요. 이제 좀 있으면 관계대명사 하겠죠? 관계대명사 하려고 하다 보면 완전한 문장, 불완전 문장이라는 얘기 꼭 하죠. 한번 볼까요? I love you가 있어요. 영어에서요. I love you가 있는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you를 생략하고 여기 마침표 찍혀 있으면 I love 그러면 이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죠. 이것도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I love you가 있고요. 여기서 I가 생략됐어요. love you죠. 이 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love you. 완전하죠. 왜죠?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뭐예요?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도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you까지 생략되면 love. 이 문장은 이게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하죠. 왜?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된 명령문이고요. 1형식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요. 사실 관계 대명사에서 그게 관계 대명사로 정의되기 위한 어떤 과정인 것 뿐이지 원래 문장에서 삼형식 문장에서 아니면 어떤 문장에서 뒤에 목적어 빠졌다고 불완전해주고 주어가 빠졌다고 불완전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관계대명사 하면서 더 볼게요. 영어는 계속 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말을 배운다는 건 계속적인 게 반복되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영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게 생길 거예요. Don't wake. 깨우지 말래요. 동사죠. 명령문이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 그쵸? The sleeping baby. 너는 뭐야? 한정사네. 한정사는 명사란 표시다. 맨 뒤에 있는 명사죠. 얘가 한정사예요. 한정사와 명사의 사이인 누구의 자리다? 형용사의 자리죠. 형용사의 자리에 들어간 ing 보겠어요. 현재 분사죠. 그쵸? 다음에 look. 보아라. 여기도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요. 그쵸? 명령문이죠. The leaves. The leaves. 주어죠. 그쵸? 얘 한정사잖아요. 한정사. s는 왜 붙여놨겠어요? 복수니까. 영어에서 s가 붙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동사 s. 언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 주체가 현재일 때. 그쵸? 다음 명사에 s를 붙일 수 있죠. 가산명사의 복수일 때. 그쵸? 복수 명사니까 얘가 비동사 뭐가 왔어요? are가 왔죠. 그 나뭇잎들은 falling 떨어지는 중이다. 그쵸? BING 형태로 BING 형태로 진행형으로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비동사 뒷자리에 fall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온 걸로 볼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석하든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현재 분사, 과거 분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사 구문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할게요. 대등절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까지 하면 영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 문법들은 전 얼추 다 했다고 봐요. 그리고 다루지 않았던 좀 더 디테일한 문법들은 실제 문장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좀 하는 방향으로 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